네, 여러분, 지난주까지 시험 보고, 시험 잘 보시고, 또 수업도 한 주간 하셨는데, 갑자기 이번 주에 이제 그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제 신학기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들 이제 뭐 저희가 6명이어서 뭐 그렇게 크게 이렇게 뭐 모여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일단은 이제 지금 광주 쪽이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확진환자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서 일단은 여러분들 수업 자체는 지금 이번 주 한 주간은 비대면을 하고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이 지금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이제 앞으로 남은 이제 기말고사 전까지도 이렇게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비대면 수업 자체는 수업 방식은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끔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것에 대한 출석 체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이 지금 영상 자체가 조금 영상 용량이 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영상을 올려놓을 때 그냥 일반적인 카페나 뭐 이런 밴드에다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용량 자체가 너무 커서 좀 줄여보려고 했는데, 줄이면 영상 자체가 좀 깨져가지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그냥 여러분들 제일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인 유튜브에다가 제가 게시를 해놓고, 유튜브에 게시되어 있는 여러분들 사이트 주소, 그 주소를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다 지금 7명이 단톡이 있죠. 그래서 단톡방에다가 제 과목에 대한 단톡방에다가 여러분들 이제 게시를 해놓을 테니까 그 게시해놓은 그 단톡방에 나와 있는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뭐 핸드폰으로 보시든 아니면 뭐 PC로 보시든 그건 상관없으시고, 일단은 보시고 나셔서 그 아래 하단에 보면 댓글 다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댓글 다는 곳에 여러분들 여기 그 시청하시고 나셔서 학번이랑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간단한 시청 소감, 뭐 간단한 의견들, 간단한 뭐 내용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글을 간략하게 한 줄 정도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걸로 해서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카톡에다가 제가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유튜브 제목을 제가 이렇게 올려놓고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카톡에다가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방식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고 그 밑에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여러분들 출석 체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일단 이제 지난주에 7장까지 마쳤고요. 저희가 이제 8장, 9장, 10장, 11, 12장 5장이 남았는데, 이번 주에는 8장 이렇게 공식 및 비공식적인 의료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부터 3시간, 이번 주 뭐 화요일하고 수요일 수업이 총 3시간이기 때문에 3시간의 수업 분량을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는 그 기간 자체는 여러분들이 따로 이렇게 그 기간 자체를 일주일 정도를 잡아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지금 이제 아마도 화요일부터 시작하겠죠.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려놓으면 여러분들 그거를 일주일 정도 이렇게 보는 시청 기간을 줄 테니까 그 기간 안에 시청을 하시고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이제 시작할 공식 및 비공식적 의료 커뮤니케이션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습 목표는 보건의료인들이 이런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의의를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이런 이제 업무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달성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요즘에 이제 그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잘 숙지를 해야지 이제 직원들 간에 서로 의사소통이나 또는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바로바로 될 수 있다는 게 이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잘 숙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이라 해서 공식적인 뭐 문서나 코드나 뭐 이런 이제 그 문서화하는 그런 이제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말고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의의와 용도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개념을 보시면 우리 커뮤니케이션은 하나의 네트워크죠. 네트워크라는 것은 하나의 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IT 쪽, 정보통신 쪽에서 뭐 하나의 이렇게 구도가 되어 있으면 그것이 하나로 이렇게 해서 이어져 있는
상호 보완적인 이런 관계들 자체가 우리 이제 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커뮤니케이션 자체는 네트워크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자체는 우리 집단 내 구성원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이런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조직 내 구성원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결합되고 그 결과 커뮤니케이션의 연결점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성원들이나 집단이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필요한 정보들을 얻고 또는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업무와 잘 결합돼서 조직의 목표를 이렇게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자체는 이런 상호 보완적인 네트워크 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유형을 보시면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아마 이제 그림을 보시면 확실하게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책에 보시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라는 것은 5가지의 이제 유형으로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이 사슬형 같은 경우는 이런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공식적인 명령 계통에 따라서 위아래로만 흐르는 계층의 많은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 그 집단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수직적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수직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만 흐를 수 있는 그 관계의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옆으로 퍼지지 않고 위아래만 이렇게 되어 있는 커뮤니케이션 그 네트워크 유형 자체를 사슬형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이제 라인 조직이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하나의 원라인으로 해가지고 우리 의료기관으로 따지면 우리 병원장에서부터 말단 그 담당자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라인으로 해서 병원장이 어떤 지시를 하거나 네트워크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면 병원장이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때 그 밑에 있는 부원장이 듣고요. 그 부원장은 그 밑에 있는 부자, 그 다음 과장, 계장, 담당자한테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는 커뮤니케이션 유형 자체를 우리 이제 그 사슬형 우리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Y형인데요. Y자형 같은 경우는 리더가 따로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리더가 정해져 있진 않지만 어떤 한 대표를 이렇게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 하나를 정해놓고 Y자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분해내는 유형 자체를 우리가 Y자형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과 스텝의 혼합 집단의 이런 네트워크 유형으로서 한 라인이었던 우리 이제 사슬형하고 비교되게 대표 리더는 아니지만 이 사람은 리더는 아니에요. 리더는 아니지만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한 사람을 지정을 해놓고 그 사람에게 어때요? 다 중점적으로 일을 이렇게 보고하고 일을 맡기는 그런 이제 유형 자체가 우리 이제 Y자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런 Y자형 그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수레바퀴형이죠. 그래서 구성원들이 한 사람의 감독자에게 보고하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의 감독자가 있어요. 감독자가 있으면 하나의 감독자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는 유형 자체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레바퀴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구성원들이 한 사람에게 그 감독자를 정해놓고 그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한 사람에게 보고를 하는 그런 집단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유형 자체를 우리가 수레바퀴형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까 Y자형 같은 경우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리더는 아니었죠. 그런데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은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리더인 감독자에게 어때요? 보고하는 집단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우리가 수레바퀴형 우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원형이나 분산형. 원형이나 분산형 같은 경우에는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원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돌고 돕니다. 돌고 돌아요. 자, 그래서 우리 위원회 조직이나 아니면 태스크포스라는 우리 군대에서 쓰는 용어인데 이런 어떤 하나의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이제 그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화합하는 그런 조직 자체를 우리 태스크포스라고 하는데, 군대에서 하는 용어이긴 하지만 우리 그 보통 프로젝트 팀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떠한 프로젝트가 이제 정해지면 그 프로젝트가 완수될 때까지 서로로 이렇게 뭐 따로 지위가 있는 게 아니고 어때요?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화합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유형 자체가 이런 원형, 분산형의 그 네트워크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위원회 조직이나 태스크포스 조직처럼 권력의 집중도 없고 지위가 비슷하면서 이런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해결될 문제가 다 전부 다 해결될 때까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이런 유형 자체를 우리가 원형, 분산형 이런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 완전 연결형인데요. 우리 의료기관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그림에 거기 나와 있듯이 거기에서 보시면 우리 이제 의사와 간호사, 그다음 환자와 보호자, 의료기사, 뭐 의료 인력들, 행정인들까지 다 전부 다 이런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집단 내 모든 구성원들 간에 이렇게 자유롭게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이런 네트워크 형태로서 오늘날의 수평 조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 연결형, 가장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 유형 자체가 완전 연결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제일 많이 사용하겠죠. 그래서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자유롭게 정보를 나눠주면서 내 환자에 대한 정보를 의사 선생님한테 주고 또는 간호사 선생님한테 주고 또는 의료기사들이나 아니면 보호자들한테 이렇게 주는 이런 완전 연결 자체는 오늘날의 수평적인 이런 네트워크 그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요즘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각각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유형의 성격들을 표에 나와서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려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어때요? 권한의 집중이나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속도나 커뮤니케이션의 정확도나 구성원들의 만족도나 그다음에 의사결정 속도나 의사결정 수용도나 조직 구조의 형태 자체가 가장 완벽하게 되어 있는 형태 자체가 우리 완전 연결형이라고 해서 어때요? 권한의 집중은 매우 적으면서, 왜냐하면 권한들이 다 각각 있겠죠. 여기 그림에 보시면 각각의 권한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권한들이 각각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권한은 일단은 그 매우 낮으면서 커뮤니케이션 속도는 굉장히 빠르죠. 그 다음에 정확도 자체는 이제 사실상 조금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각각의 지위들이 다 있고 각각의 그 특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정확도 자체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할 수 있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확도 자체는 좀 떨어지지만 구성원의 만족도 자체는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견 또는 자기의 그 상황 자체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성원의 만족도도 높고요. 그다음 의사결정 속도도 굉장히 빠르겠죠. 그다음 의사결정에 대한 수용도 자체도 높을 겁니다. 그다음에 조직 구조의 형태는 일단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 관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뭐 다스령이나 그다음 Y자형, 수레바퀴형, 원형, 뭐 완전 연결형에 대한 이런 네트워크 유형에 대한 성격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성격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어떤 것들이 어떻게 어떠한 특징들이 있으면서 어떠한 그 유형들인지 요거를 비교해서 잘 분석을 해놓으시고 그 중에서 가장 요즘 많이 오늘날에 하고 있는 것은 이 완전 연결형이다. 그래서 완전 연결형에 여러분들 그림 자체를 조금 이해해 놓으시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그림과 그 다음에 책에 나와 있는 도표 자체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들 이해도를 좀 높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보 충실도와 우리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 정보 획득을 위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이렇게 바람직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보의 충실도, 우리 윤택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상황의 복잡성에 따라서 이런 충실도 자체는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충실도라는 것은 특정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의미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잠재력은 얼마만큼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모두 총합해서 할 수 있는 게 정보의 충실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바람직한 매체의 속성과 매체의 정보의 충실도를 우리가 이제 그래프화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책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상황의 복잡성이나 그 다음에 매체 정보의 충실도 자체가 높은 것 자체는 우리가 이제 정보의 매체 자체가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아니면 매개 자체가 우리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인데, 순서대로 보시면 이제 이게 왼쪽으로 갈수록 낮은 쪽이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갈수록 낮은 쪽. 그 다음에 매체의 정보 충실도는 올라갈수록 높은 쪽,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은 쪽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매체들의 그 속성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직접 대면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상황의 복잡성 자체는 굉장히 높지만 매체의 필요에 이상의 정보를 다 제공하고 있죠. 왜냐하면 직접 대면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복잡하긴 하지만 정확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만약에 우리 공식적인 수치 자료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복잡성은 떨어져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수치로 이렇게 정확한 문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복잡성은 떨어지지만 실질적으로 충실도에 대해서는 낮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게 정확한 정보인지. 왜냐하면 만나서 얘기를 환자를 하게 되면 환자에게 자기의 아픈 정도나 그 다음에 통증의 정도, 그 다음에 본인의 상황 자체를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지만, 환자가 이제 그냥 글로만 나 이렇게 아파요 라고 이렇게 수치로만 나타냈을 때는 사실상 충실도 자체는 좀 떨어지겠죠. 하지만 어때요? 복잡하지 않죠. 의사 선생님이 딱 봤을 때 검사했더니 검사 수치가 이렇게 됩니다. 통증 자체가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어때요? 환자는 통증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충실도 자체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식적인 수치 자료는 사실상 복잡성은 낮지만 충실도는 떨어진다. 대신에 직접 대면하게 되면 복잡성은 굉장히 많아지지만 충실도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 그 상에서 나와 있는 이런 매체들의 속성 자체가 정보의 충실도와 얼마만큼의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프화 시켜가지고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뜻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복잡성은 떨어지는데 어때요? 정보의 충실도 자체는 낮아진다. 그 다음에 복잡성은 높아질수록 충실도 자체는 굉장히 높아진다. 그래서 정보의 각각의 이런 그 충실도 자체는 각각의 매체들마다 특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매체의 속성들마다 정보의 충실도가 다 틀리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의료 커뮤니케이션이라 해서 우리 공식 채널과 비공식 채널이라 해서 채널 자체가 공식적이냐 혹은 또 비공식적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류를 나눠볼 수 있는데, 우리 공식적인 채널에 대해서는 권한이나 책임, 그다음 의무가 규정된 것으로서 우리 보고서나 메모, 그다음에 제안서 등 자체가 이런 공식적인 채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비공식적 채널 같은 경우는 표면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이런 소문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이런 들 같은 경우가 이 비공식 채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식 채널과 비공식 채널이 있는데, 이런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면, 우리 이제 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은 총 세 가지, 상향식, 그 다음에 하향식, 그 다음에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있는데요. 상향식 같은 경우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고충처리나 제안 등을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상향식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고요. 하향식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상사에서 부하로서, 그러니까 높은 사람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명령을 하거나 또는 작업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정책과 절차 등에 대해서 관리를 강조하는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우리 하향식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수평적은 전문가 집단 또는 이렇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전부 다 전문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지시를 받거나 어떤 사람한테 보고를 하지 않고 각각의 자기 업무가 있으면 그 각각의 자기 업무에 대해서 자기가 숙지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 어때요?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수평적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이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종류는 총 세 가지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것들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자, 이제 상향적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아까 상향적 커뮤니케이션은 어때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계층의 하부에서 상층부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시면 업무 성과의 문제나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 또는 조직의 정책에 관한 것들이나 조직에 대한 제안이나 건의를 하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상부에 있는 뭐 병원장님이나 부원장님이나 아니면 과장이나 부장한테 밑에 있는 담당자 자체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상향적 의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고요. 이런 유형들을 보시면 일단은 제일 많이 하는 게 보고겠죠. 왜냐하면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나 담당자들은 위에 있는 상사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게 보고 형식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결제나 인간관계적 정보 전달을 우리가 이런 그 방법으로 이렇게 사용하면서 상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이나 단점을 한번 살펴보면 장점 같은 경우는 조직은 일단 하급자로부터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위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면 일단은 다 대부분의 그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른 주변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밑에서부터 위로 보고를 하게 되면 이런 하급자로부터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향적 메시지 자체가 하급자들에게 빨리 수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왜냐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위에서 시키는 것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쉽겠죠. 그래서 조직의 모든 수준에서의 하급자들이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고 원활한 업무 수행할 수가 있고 업무 수행할 때는 이런 문제점을 초기에 파악하고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시키게 되면 사실상 이거는 강압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밑에 사람이 하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제안을 하게 됐을 때는 어때요?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초기에 이렇게 파악이 되고 해결이 될 수 있다는, 본인들이 얘기를 해놓고 본인들이 이렇게 문제점을 만들어내면 그 제안들 자체에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업무 수행할 때 초기에 이런 파악이 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구성원의 의견 수렴 자체를 빠르게 해서 의사결정을 촉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상향적 의료 커뮤니케이션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단점을 보시면 일단은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 자체가 위에서 이렇게 이제 시켜서 뭐 하게 되면 사실상 이제 위에서 일단 시키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밑에서 제안하고 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자기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의 왜곡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이나 동료들에게 해가 될 것 같은 정보는 일단은 전달하기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위에 있는 상사한테 보고를 할 때 나한테 해가 되면 보고를 잘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겠죠. 만약에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원무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보고를 하는 그 보고 내용 자체가 나한테 피해가요. 뭐 예를 들면 근무 시간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업무량이 늘어나서 내가 퇴근을 늦게 한다든지 그렇다 하면 좋은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어때요? 위에 있는 직장 상사한테 절대 보고를 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됐을 때는 이런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상급자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솔직한 커뮤니케이션을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안하는 내용 자체가 상급자의 내용과는 전혀 반대되는 의견이었어요. 내가 이런 내용을 병원장님한테나 부원장님한테 또는 부장님한테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그 바로 위에 있는 과장님이 나랑 성격이 틀리고 나랑 생각하는 게 틀렸어요. 그러면 어때요? 나랑 그 위에 있는 과장님이랑 사실상 부딪힐 수 있죠. 그래서 그 내용 자체를 이렇게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꺼려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접촉 기회 부족과 여과 효과 자체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자체의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어떤 방식인지 그 방식이 어떻게 장점을 가지고 있고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잘 파악을 해두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향적 의료 커뮤니케이션에서 보건의료 조직에서의 상향적 의료 커뮤니케이션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매트리스식 조직이라고 해서 우리 상향적 의사소통에서 정보의 편차가 종종 발생하는 이 상사에 여러 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수의 상사들이 있으면서 이런 복수의 상사가 매트리스 상에서 위치하는 직원에게 미친 영향력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매트리스 조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현상 자체가 이 매트리스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사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고 이런 제도적으로 권한의 한계를 분명히 해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직 분위기와 이런 제도적인 장치 자체가 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를 할 때도
내가 다이렉트로 보고하는 게 아니고 내 바로 위에 있는 담당하는 계장, 내 위에 있는 담당하는 계장이 또 과장에게, 그 과장은 부장에게, 부장은 부원장에게, 부원장은 원장에게 이렇게 보고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제도적인 장치나 또는 이런 그 조직의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잘 이루어져야 이 상향적인 의료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의 상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매트리스 조직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향적 의료 커뮤니케이션인데요. 하향적 의료 커뮤니케이션의 의의는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위에 있는 직장 상사 자체가 밑에 있는 부하 직원에게 명령을 하거나 지시를 하는 내용 자체가 하향적 의료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요. 그래서 명령 계통의 상부로부터 하부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지시나 명령이 이렇게 하달되는 것을 우리가 하향적 의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요. 이런 하향적 의료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계층의 이런 위치에 있는 각각의 이런 직무 수행자들에 의해서 정보는 또 서로 다르게 해석되고 그것들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책임 소재를 누구한테 묻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향적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을 보시면 우리 부하 직원들에 대한 명령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직 구성원들에게 사실을 주지시키고 그들의 식견을 높이기 위해서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의사전달, 위에서 상부에 있는 그 상급자 자체가 하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의사전달하는 것들, 그 다음에 조직의 방침이나 절차, 관행 등의 전달 목적의 편람 등을 우리가 이제 하향적 커뮤니케이션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편람의 내용을 직원들이 알기 쉽게 작성한 핸드북 자체도 마찬가지로 하향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것들에 대한 지시서나 이런 것들을 핸드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이거 보고 이렇게 따라서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하향적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속하게 되고요. 기타 이제 구내방송이나 사보, 인트라넷, 이메일을 통해서 어때요? 상급자 자체가 하급자인 부하 직원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하향적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능은 조금만 쉬었다가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